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 책에서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 12가지 시제가 있긴 하지만 시험이 잘 나오는 완료 시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완료 즉 have pp는 pp라는 말 자체가 과거 분사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ed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라고 생각하면 have란 말은 무슨 말이고 현재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이 바로 have pp입니다. 즉 옛날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태나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면 have pp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좀 어렵게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since하고 for가 있죠.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뭐 already 뭐 이런 말이 나오거나 뭐 just가 나오면 완료 용법으로 현재 완료를 쓴다라고 하는데 already나 just는 과거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ince나 for가 나오면 절대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인데 현재 완료를 쓸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즉 같이 못 쓰는 말이 있는데 즉 1번은 이 단어가 나오면 현재 완료를 쓰고 2번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됩니다. 대놓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면 과거 시제를 쓰면 되지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last 즉 지난 뭐뭐에 그 다음에 ago 며칠 전에 그 다음에 언제가 너의 생일이니 또는 언제 집에 왔니 라는 말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just란 말이 방금이란 뜻인데 just now를 두 단어를 같이 쓰면 방금 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같이 쓸 수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다섯 개인데 하나를 모르겠네요. 책을 좀 봐볼까? 읽었나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빠바밤빰빰빰빰. 뭐야, 다 썼네요.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아, 기억이 나면 쓰겠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지? 이게 단가? 네. 어쨌거나 have pp 즉 현재 완료 시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 때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책에서 뭐가 나오죠? 미래 완료 시제가 나오네요. 네. have pp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보면 have pp는 단어가 두 개였지, 그죠? 단어가 두 개니까 뜻이 두 개입니다. 즉 옛날하고 지금을 한꺼번에 말하는 게 have pp 즉 현재 완료라면 미래 완료 즉 will have pp는 단어가 몇 개니? 세 개죠? 그러니까 뜻도 세 개가 됩니다. 즉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머나먼 미래에 어떤 일이 끝나는 것을 보고 위례부 PP라고 합니다. 즉 영어 공부 시작을 7살 때, 8살 때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고3 정도가 되면 자그마치 15년 정도를 영어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말을 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will have pp입니다. 또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옛날에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합니다. 이번에도 나홀로 집에를 한 번 더 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이 거지 같은 영화를 20번이나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바로 will have pp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 지금, 미래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보고 will have pp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7시부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시가 되었고 7시 17분이 되었고 8시 반이 되면 자그마치 90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을 미래부 P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을 같이 말하기 때문에 동사도 세 가지 동사가 세 가지 단어가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잘 어울리는 말을 무조건 해야 돼요. 어울리는 말. 아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완료될 거다라는 상황을 짐작을 하고 단어를 결정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험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잘 어울리는 말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첫 번째는 by나 by the time이에요. by 다음에는 명사가 바로 오고요. 즉 어떤 숫자나 완료 시점이 오게 되고 완료 시점 by the time이 오면 그때는 뒤에 조동사가 오게 되어서 우리가 졸업할 때쯤 되면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f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f는 뜻이 뭐죠?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니까 내가 이 영화를 한 번만 더 보면은 몇 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잘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for하고 since하고 잘 어울리는 말은 현재 완료입니다. for는 무슨 뜻이죠? since는 이런 뜻이죠. for하고 since를 구별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2번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는 부사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배우는데 좀 이걸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않고 횡절 이게 아닌데요. 이거 좀 설명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죠. 횡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 즉 횡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일 경우인데 우리 책은 좀 다르게 적어놨네요. 이렇게 적으면 돼.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과거 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시제일치로 그냥 풀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by the time에 밑줄을 쳐서 뭐뭐 할 때쯤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즉 미래에 내가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 사람이 덴버에 떠났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봐. 얘가 지금이에요. 덴버로 떠나려고 준비 중이죠. 지금도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했을 때 컴백했을 때 이 사람이 이미 떠나고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하나 둘 세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표현이 will have pp입니다. will have pp 알겠죠? 미래 완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단어가 3개면 뜻도 3개, 단어가 하나면 뜻도 하나, 단어가 하나면 단어가 2개면 뜻도 2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주의해야 될 시제의 용법. 시제 일치는 똑같아.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 앞에가 현재면 뒤에도 현재를 쓰면 되는데 네,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제 일치 예외. 여기다 간단히 적읍시다. 항상 현재를 쓰는 경우는 바뀌지 않는 것이겠죠. 2 더하기 2는 4였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구는 둥글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형으로 쓰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모양 그대로 씁니다. 2번.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100년이 지난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로 쓰시면 돼요. 다음에 3번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현재 시제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와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어려운 요구나 제한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슈도 동사 원형을 쓴다. 이 세 가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쓰면 하면 돼. 잘 봐. if 조동사, 컴마 조동사 한 칸 떼고 조동사, if 조동사. 그러면 여기 앞부분이 뭐뭐 한다면이 되잖아요. 뭐뭐 한다면. 그럼 여기 뒷부분이 뭐뭐일 것이다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앞부분이 뭐뭐일 것이다가 된다면 부사구가 뒤에 오면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거든요. 뭐뭐라면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 if가 처음에 올 때가 있고 if가 중간에 올 때가 있는 부를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if가 처음에 오면은 반드시 컴마를 찍습니다. 대부분. 자, 이제 물어보자. will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래. will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해요. 어디다가 쓰면 되겠어? 파란색에다 쓸 것 같아. 아니면 초록색에다 쓸 것 같아. 아니면 둘 다 쓸 것 같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니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뭐를 쓰면 돼요? will을 쓰면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will을 쓰면 돼요. 상대적으로 뭐뭐 한다면 부분에 will을 쓰지 않습니다. 뭐뭐 라면이란 부분에 will을 안 쓰면 돼요. 쉽지? 그죠? 이게 설명이 어려워서 그렇지. 설명을 어떻게 대부분 하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뭐에서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라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 부분이면 무조건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will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 위에다가 하나 더 적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파란색에다가 will을 쓰면 안 돼.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적은 것이 안 나옵니다. 참고해서 독해할 때 가끔씩 if 다음에 컴마 다음에 조동사가 오는데 여기다가 will을 쓰고 맞죠? 여기다 will을 안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 will을 만약에 썼다면 그때는 단순 미래가 아니고 즉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어가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해 시간에 글을 읽다가 문법 문제가 아닌데
if라는 단어가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미리 마닥에 나왔는데 맞는 문장이라면 그때는 앞에 있는 주어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뭔가를 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맞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는 게. 그 다음 몇 번이지? 모르겠다. 5번. 자, 시제는 쉬워. 진행형 단어가 몇 개지? 단어가 몇 개? 응? 2개죠? 그러면 뜻도 2개입니다. 동작은 일회성입니다. 즉 내가 뭔가를 썼어. 그럼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계속 진행됐다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한 번만 더 써주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면 동작이 계속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어? 됐어요? 그러면 참고로 상태 동사는 이미 계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게 되면 의미가 겹치게 되므로 쓰지 않습니다. 상태 동사, 동작 동사를 알아보면 되겠네. 자, 나 귤을 까먹고 있습니다. 귤을 까먹고.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아, 더러워. 동작은 알겠어? 됐어요? 예. 귤을 열심히 까먹고 내 입에 딱 넣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배가 불러. 그럼 배가 부르는 것은 뭐니? 상태죠, 상태. 상태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나 또는 뭐 알고 있다, 뭐 인지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상태 동사는 이미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봐. 내가 한 번 깠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낫잖아, 더럽다고 그래서. 그럼 계속 깐다라는 말을 쓰려면 비동사 ing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귤 하나 다 까먹고 배가 들어갔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배가 부르다는 건 상태잖아. 상태 맞죠? 1초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까부터 배가 부르고 지금도 배가 부르고 이따도 배가 부를 거니까 적어도 10분 가까이 맞죠? 그때 쓰는 말이 배가 부르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이미 계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뭐를 쓰지 않는다?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겹치게 됩니다. 알겠어? 다시 정리. 잘 봐. 동작이 1회인데 여러 번 한다라고 나타낼 때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ing를 써가지고 나타내면 됩니다. 하지만 상태는 이미 계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ng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뭐 소유,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ing를 쓰지 않습니다. 봐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 좋아한다, 싫어한다, 믿고 있다, 알고 있다, 기억하다 등등은 전부 다 상태입니다. 상태. 기억하다란 말이 동작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음으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존재, 상태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 즉 뭔가를 느끼는 것도 몸 안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상태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내 거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g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위에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쓰면 되겠죠? 실체 예외? 이게 왜 예외지? 아,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 until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뭐 할 때까지이므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잘 봐봐. 여기가 뭐뭐 할 때까지고 여기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잖아. 그죠? 맞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여기가 뭐뭐 할 것이다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위를 쓰고 여기다가 위를 안 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서 위를 쓰지 않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까지 등등에다 위를 쓰지 않고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elong to는 4번에 있는 belong to는 A가 B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려면 A have B를 쓰면 되고, B가 A에 속해 있다 그러면 belong to를 쓰면 되기 때문에 have의 반대적인 표현이 belong to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행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거 빼고 해보면 됩니다. 설명을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까지 풀어봐라. 자, 덜 했더라도 같이 해봅시다. 아, 1번 답. 네, 현재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쓰시면 됩니다. 시제일치하고 거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고, 승아 3번 답은 위례부 PP가 되겠죠. 자, 이거 문제인데 승아 1번 답. 앞에 1921년이라는 과거 시제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드디어 생각이 났군요. 여기 빠진 거 있다 그랬죠. 항상 5개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뭐냐? 이거 뭐 이상하네. 연도라고 적으면 돼. 연도가 나와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1921년이라는 과거 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지 안 되고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됐고, 준호가 2번 뭐라 했어? 네, 네, found에 밑줄 치고 과거니까 과거로 쓰면 되겠죠. 얘가 과거네요. 그 다음에 3번의 은정이 뭐라 그랬어요? by next year에 밑줄 쳐서 옛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내년 정도가 되면, 얘가 내년이죠. 내년에 20년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단어를 3개를 써서 나타내는 미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4번. 네, since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서 since나 for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랑 어울리기 때문에 현재 완료처럼 생긴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have pp 모양으로 생긴 걸 고르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현재 완료하고 이거를 되게 잘 물어봅니다. 두 개를 고르는 것을. 문법용어는 의미가 없고 구별하는 방법은 시제 문제가 아니에요. 수동태에는 명사가 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has been studied입니다. 다시 쪽으로 와서 1번 네,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고치면 되겠죠. 2번 2번 안 하고 못 하겠네요. 2번 아니 3번 3번
네, 위를 빼고 필만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최정이 빌롱에다가 s를 붙여야 돼. 디스북에 s가 없기 때문에 조가 3친 단수니까 동사 s를 붙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빌롱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준혁아 1번 여긴 다 고치라고 되어 있네요. 리멤버는 기억하다라는 뜻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계속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이니까 진행형을 쓰면 의미가 겹치게 됩니다. 리멤버란 말 자체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중이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이게 되는 겁니다. 진행형을 쓰게 되면. 그 다음 2번 승아. 네, 이거는 금방 수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쓸게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서 과거 시제가 두 개가 나올 때 앞에 있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나타낼 때는 두 번째 동사를 헤드 PP로 쓰고 과거 완료라고 부르거나 선생님들이 대과거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앞에가 과거이므로 더 먼저 일어난 과거를 헤드 PP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먼저 발생했다는 표현이 20 years earlier라고 적혀 있죠. 이번에 답은 have를 head로 고칩니다. 3번 근승. 네, 위를 빼면 되겠죠. two species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므로 이트의 모양을 그대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도 제가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만 시제 일치 예외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뒤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앞에 있는 동사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시제 일치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되게 잘 나오죠. 요즘에는 막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특히. 앞에 있는 동사가 첫 번째 바라다, 한 칸 떼고 중요하다 등등의 뜻이면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슈도 동사 원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특히 미국 사람들은 슈도를 빼서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 뒤에 있는 동사 모양을 아주 특이하게 쓰는 것이 미국 영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영국과 미국은 지금 여러분들도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20세기는 저는 영국, 미국의 구분이 강력했다면 지금은 조금은 더 많이 수그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영국과 미국 영어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 문법책은 대부분 슈드를 빼도 된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말을 왔다 갔다 쓰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만 이제 여기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즉 오늘 문제 풀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사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다라는 동사가
아마 선생님들에 따라서 여기를 주요 명제 동사라고 외우게 시키는데 혹시 그렇게 합니까? 네, 저는 모르고 있군요.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을 줄여서 선생님들이 주요 명제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외국책에 나온 그대로 바라다 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uggest 제안하다, insist 주장하다, 그다음에 propose 제안하다. 이때 ask는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대시 이하가 나오면.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should를 써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should를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하다. 어떤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뜻이냐면 대표적으로 important,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법 단어는 책마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해당하는 문법 용어는 아직 보지 못했고 서브정티브라고 부릅니다. that 안에다가 동사 원형을 쓴 아주 특이한 경우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친 이런 단어들을 잘 살펴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that 안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를 바로 풀고 나서 뒤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푸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스터디지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내가 프로포스 제안합니다. 프로포스란 말 알죠? 나랑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야. 그게 제안이라고. 프로포스란 말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그 일자리에다가 뭘 해야 돼? 지원서를 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로 못 마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을 가진 should를 쓰는데 should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면 왜 어렵고 좋은 문법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he가 주어가 삼진 단수잖아요. 주어가 삼진 단수면 apply에다가 s나 is를 붙여야 되잖아. 전혀 그렇지 않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모양으로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저 모양이 맞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문제. 네, 여기 있죠. suggest. 뭐라고 적고 제안하다. 뭐라고 제안하는 게 absurd, 터무니없는 일이냐면 이게 터무니없다라는 뜻입니다. government, 정부가 뭐를 제안해야 된다? 뭐를 지원해야 된다? 그레이트 플럼버나 덴티스트나 뱅커들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아니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터무니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should를 쓰는데 should를 쓰지 않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government가 주어가 삼친 단수인데도 support s를 붙이지 않았죠. 절대로 맞는 모양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글이긴 하네요. 플럼버가 뭔지 압니까 근데? 덴티스트하고 뱅커는 뭔지 압니까? 네, 덴티스트는 의사고 뱅커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플럼버는 그 집에 그 욕실 같은 게 고장나면 고치는 사람이 플럼버예요. 어떻게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은 뒤 문제를 시험처럼 풀어가지고 스터디짐에 제출을 하면 되는데 웃기는 상황은 지금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틀린 거 찾기죠. 훨씬 좀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